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 맡은 GCPD 고생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VDI가 예전부터 쓰던 VDI가 데스크탑 가상화가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니까요. 이런 급변 환경에. 그래서 오늘 이제 VMware VDI를 클라우드 플랫폼, 특히 이제 MS 애저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굿모닝 아이텍과 VMware 코리아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 소개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VMware 코리아에서 엔드유저 컴퓨팅 EOC 쪽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아이텍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근데 VMware VDI를 품은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까지는 네. 좋아요. 근데 뒤에 MS 애저라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클라우드 플랫폼 하면 애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WS, GCP도 있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VMware VDI가 MS 애저에만 두는 건 설마 아니겠죠? 아닙니다. VMware VDI 뭐 IBM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아마존 AWS라든지 네. MS 애저에 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특히 좀 MS 애저에 좀 포커싱을 해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포커싱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굿모닝 아이텍에서요, 예, 데모 시스템 POC 환경을 그 애저 환경에서 구축을 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고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네. 애저에서 바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애저를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들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하면 굿모닝 아이텍에 그 요청을 하면 네, 테스트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권한 바로 줄 수 네,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MS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이제 CEO가 뭐 바뀐 지도 꽤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저도 궁금한 게 윈도우 쪽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 네네. 윈도우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윈도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윈도우는. 글쎄 윈도우가 이제 뭐 예전에는 윈도우는 쓰면 쓸수록 느려진다 뭐 이런 사회적인 불만도 많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 환경을 본다면 90% 이상이 다 사용자 OS가 윈도우즈 기반으로 돌고 있고 네. 윈도우즈 10으로 오면서 많은 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네. 윈도우즈 10이 좀 더 라이트해지고 그리고 사용자 익스피리언스도 많이 향상이 되고 해서 윈도우즈는 향후 이제 오피스 업무를 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윈10을 나오자마자 4주 만에 7,500대의 단말에 설치가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향후 2, 3년 내에 7,500만 대. 네. 그리고 향후 2, 3년 내에 10억 대의 장치에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윈도우즈는 우리 디지털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OS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윈도우즈 7이나 XP가 여전히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테크 타겟이 설문한 내용을 보면은요. 네. 그 중에 응답자의 78% 되는 분들이 VDI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윈도우 사용자들의? 네. 네네. 그리고 또 시스코가 설문을 한 자료를 보면 6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그 하이브리드 VDI, 하이브리드 다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변을 네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VM웨어가 설문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73%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물리나 가상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내지는 가상 앱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네네.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윈텐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윈텐을 안 써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어때요, 윈텐이? 지금 윈텐을 안 쓰시면 안 되죠, 피디님. 저 맥북 쓰니까 좀. 맥북 쓰시니까. 혹시나 아직 7을 쓰시나 해서. 아니에요. 그게 이제 EOL이 도래를 하면서 네. 윈텐으로 다 갈 수밖에 없었고, 윈텐으로 가면서 컴퓨팅 리소스가 한 15% 정도는 좀 더 필요하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네네. 나와 있는데, 네. 요즘 물리적인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좀 더 속도라든지, 예전처럼 이제 충돌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없지만 또 윈도우는 아니지만 오피스, 네네네. 오피스 클라우드, 오피스 365 네네. 아주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 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 맞습니다. 쪽으로,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 굿모닝 아이텍 고객을 봤을 때는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들어오면서 윈텐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VDI를 사용하고 계시는 온프라미스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도 다 윈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셨거나 이미 진행하셨거나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클라우드는 지금 계속해서
거의 우리한테 이제 디폴트가 된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더 이상 이거 설명 안 하시죠, 어디 가서? 그렇죠. 네. 예. 뭐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에는 클라우드 개념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설명을 다녔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술적인 네네. 부분을 많이 하고 다니죠, 저희도.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퍼블릭 클라우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요새 보면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네네네. 뭐 그죠? 그런 것이 많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게 한 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방식을 뭐 시프트 앤 리프트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기업의 규모가 데이터 전산센터나 이런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옮기는 거는 안에서 옮기는 것도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이제 퍼블릭으로 간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을 하고 계신 거죠. 일단 리스크가 좀 적은 것부터 올리고 네네.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VDI 네. 데스크탑 가상화가 나온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네, 꽤 됐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운영하는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올해부터 많이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많지는 않았죠?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VDI 사례 점진적인 거를 좀 보면요. 네. 국내에는 이제 원래 이제 VDI 솔루션은 스마트워크를 위한 용도로 처음에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보안적인 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뭐 굿모닝에 대해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망분리 사례로 한번 붐이 일었었죠. 그러다 이제 많이들 도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태로 또 다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좀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VDI 하면 사용자 OS를 예, 오피스에서 써야 되니까 보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퍼블릭으로 갈 수 없다. 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2014년부터 시장 조사를 해보니 어. 온프레미스 사용량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도입률이 그 숫자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게 그러니까 좀 보니까 보여지고 이 있습니다. IDC 네네. 이 예측 이거 보니까 뭐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VDI가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었네요. 네. 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30%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 안 가다가 올해 네. 우리나라는 확 갈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부터 계속해서 문의를 주시는 고객들이 계셨는데요. 이제 올해 국내에도 금융사 중에 한 군데가 첫 유저라고 하는 그 직원들의 네. 단말을 다 클라우드에 예, 옮기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매직 쿼드런트. 네네네. 근데 뭐 여기 보면 이제 VDI 쪽에서 이제 리더의 자리에 VMS 시트릭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데스크탑 가상하면 시트릭스 딱 생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VMW가 어느 순간 같이 리더가 됐는데 네. 가장 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여기 이제 IDC 매직 쿼드런트는 버추얼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입니다. 이제 네. 서버 컴퓨팅이 아니라 vSphere가 제외된 부분이라 네. 정확히 VDI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큰 이유는 사실 VMware 같은 경우는 서버 가상화에 좀 강자였었죠. 서버 그렇죠. 가상화에 강자였었고 CTS 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쪽에 맞아요. 엔드 유저에 포커싱된 사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VDI 자체도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하이퍼바이저가 안정성이 있어야지만 사용자 성능을 최대한으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Mware가 결국은 다시 서버 가상화의 그 vSphere라는 그 하이퍼바이저의 강점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까지도 리더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하고 저희는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떤 그 기술적인 네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없을까요? 뭐 어떤 기술적인 이제 뭐 특수한 기술이라고 따진다면 네. 뭐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네. 뭐 HA라든지 네. 뭐 이중화라든지 이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저희가 NSX라는 네트워크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네트워크 제품을 통한 저희만 할 수 있는 VM 간의 네트워크 격리를 할 수 있는 다 VM 사이에도 다 방화벽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논리적으로 그러한 기능이라든지 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들은 좀 있습니다. COIP 프로토콜을 그렇죠, 예, 네. 최초로 네네. 등록한 그렇죠. 부분도 프로토콜도 있고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데스크탑 가상에서는. 네. 그 지금 오늘 이제 MS 애저 이면서 네네. 이제 POC 할 수 있는 기반도 많이 하셨는데 MS 애저가 국내 위전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죠, 이제? 네. 네. 중부와 남부에 두 네. 군데에 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 149개국에서 56개 리전을 통해서 예, 모든 그 애저의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굿모닝 아이텍이 요즘 보면 이제 토크아이티에서 웹이나 네. 거의 뭐 상위 거의 네.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거의 굿모닝 아이텍이 지금 거의 네. 리딩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좀 이런 예전부터 제가 굿모닝 아이텍을 제가 알기 전에 보면 홈페이지 보면 그 우리나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외산 솔루션들 많이 이제 판매하시는데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그런
단순하게 그냥 그 일반적인 피상적인 그런 이제 회사의 그런 거하고 달리 굉장히 기술적으로 더 전문화되어 있고 그걸 보고서 여기는 굉장히 좀 뭔가 전문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이제 웨비나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천 대표께서 이제 2014년에 회사를 창업한 이후에 그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그 기술력으로 네. 고객들에게 리딩하는 그런 기업이 되자라고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80%에 해당하는 기술직들한테 이제 자격증을 계속해서 그 획득하도록 네. 독려를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셨어요. 근데 이제 네.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마케팅이 안 되니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중시하면서 토크 IT가 그 분야에서는 가장 네네. 선도하시니까 예,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네. 보유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관점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굿모닝 화이팅은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앞에 괜히 우리 IT에서 하면 무슨 솔루션 하는데 앞에 네. 굿모닝이라는 걸 딱 붙인 네. 게 예. 굉장히 기분이 좀 좀 좋아지네. 발상의 전환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굿모닝. 네. 굿모닝. 항상 저희 고객들이 매일 아침 네. 굿모닝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런 기술을 그런 서포트하자라고 식으로 하는 예, 그래서 의미가 오늘도 있습니다. 아침에 웨비나르는군요. 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네네. 그 VM웨어 이제 그 VDI 서비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브랜드 네임이죠? 호라이즌이 브랜드죠. 호라이즌. 호라이즌이 브랜드고 아. 호라이즌 클라우드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클라우드 하우스. 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게 그 호라이즌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온프리미스도 있고 네네. 퍼블릭에서 올라가는데 왜 여기 온프리미스 그림도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기업에서 뭐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쓴다 한 번에 옮겨가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원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온프레미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이원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로 VDI를 이제 예를 들면 VDI를 관리하는 관리 모듈들을 먼저 호라이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거기서 한 군데서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하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이 좀 더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은 많이 VDI 쓰고 계시면 네네. 거의 지금 온프리미스를 쓰고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지금 네네. 현재까지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프리미스 VDI하고 이제 퍼블릭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VDI하고 네네. 잠깐 비교해 주신다면. 네. 네. 그 온프라미스를 구축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사용자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서버가 몇 대가 필요할 거냐, 우리가 네. 사용자들한테 스토리지를 얼마나 줄 거냐, 뭐 이런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은 서버 도입, 스토리지 이런 하드웨어 도입하시는데 시간이 꽤 오래 몇 개월 걸리십니다. 훌쩍 가죠? 몇 네, 개월? 네네. 예. 요즘 뭐 보통 한 달 예상을 네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에서부터 도입까지가 몇 달이 걸리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다 클라우드 퍼블릭 사업자가 제공을 하게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사용자한테 배포해 주실 그런 OS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될 요소도 적고 그 다음에 구축해야 될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환경이 전혀 예측 못한 환경이 막 닥치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특히 이런 것이 큰 그렇죠. 네, 힘을 발휘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이번 뭐 코로나 팬데믹 사태만 보더라도 이미 만약에 클라우드에 도입이 되어 있었다면 클릭 몇 번만으로 그냥 쭉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TCU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연속성, 연속성이 그렇죠? 가잖아요. 연속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연속성. 저희도 매일매일 BCP 막 프로모션들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연속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아까 TCU보다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가성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 가성비 관점에서 어떨까요? 온프레미스. 가성비 관점에서, 그러니까 TCO 관점에서 보면 보통 클라우드를 온프라미스하고 비교할 때 3년 TCO 내지는 5년 TCO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결코 가격적으로 뭐 어디가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집을
그냥 자가주택을 살 거냐 네. 아니면 월세나 전세를 살 거냐 이제 이런 개념에 놓고 볼 때 네. 우리가 당장 뭐 석 달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월세가 훨씬 적게 드는 거잖아요, 네, 비용이. 네, 근데 네. 석 달 살기 위해서 2달에 걸쳐서 이거를 구축을 하기 위한 자가를 산다 이러면 이거는 낭비일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비용이 절감이 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가족이 막 갑자기 뭐 이동성이 많아지고 막 이런 네, 상황에서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특히 그렇겠죠. 자, 이거 한번 그러면 이제 허라이즌 클라우드 애저 상에서 네네네. 뭐 한번 구성을 잠깐 본다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까요? 예, 그래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서비스를 VM웨어에서 제공해주는 포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탈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인프라는 애저상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관리적인 VM들, 이제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VM웨어, 그 다음에 또 배포하는 단말, 이런 것들이 네. 다 애저의 인프라는 존재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서비스에 대한 그 기술력은 이제 호라이즌에서 제공하는 네.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관리자가 아까 이세 말한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 이제 온프레미스에 데이터 센터에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네네네. 뭐 온프레미스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다 네, 관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번호가 1, 2, 3, 4, 5, 6이라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모든 인프라는 다 애저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는 애저에 있고,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쓴 것이 이제 VM웨어에서 제공해주는 기술, 그것이 포탈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관리자가 그 위에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서버 어드민이 네네. 2번 VM웨어에서 제공하는 포탈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먼저 이제 관리적인 요소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해줄, 설치를 해줄 관리 VM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1번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조금 더 넓게 펼친 것이 이제 3, 4, 5, 6 네네.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 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 안에 있는 것이 관리 VM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배포할 그 VDI 그 VM들도 존재를 하겠고요. 그것이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게이트웨이를 유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보통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VM에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앞뒤로 파이어월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끔, 그래서 로드 밸런서 요렇게가 이제 위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배포할 그 VDI에 놓고 볼 때 애저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에 그 윈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윈도우즈에 관련된 그 베이스 이미지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만의 이미지를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탑재하셔서 이제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이게 VDI가 뭐 단순 이제 사내 업무 딱 정형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업무나 하지 않습니까? 네. 또 VDI VM 서버도 다양한 VM 서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쵸.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것도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VM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 호라이즌 클라우드와 같이 접속을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VM들은 보통 D 시리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D2V2나 D3V2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뭐 두 개의 vCPU나 아니면 8GB의 메모리 또는 4개의 vCPU나 16GB의 메모리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쓰시게 되고요. 이제 요즘은 그래픽 유저를 위한 가상 단말, 사이드. 예, 요즘 뭐 제조업에서 엔지니어링 VDI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CAD 같은 형태를 이제 VDI 위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N 시리즈로 얘기하는 네. 단말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럴 땐 GPU 같은 것도 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MV랑 게 네, 맞아요. 뭐 엔비디아 예. 네, GPU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우측 하단에 보면 SAP 하나, SAP 하나도 ERP도 요새 저 클라우드로 네, 많이 하셨으니까. 다 올라가게 그러니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엔터프라이즈 쓰고 있는 아까 DB도 그렇고 스프레이도 모든 뭐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 네네. 또 다 이제 VDI로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이 그런 일반적으로
D2V2, D 시리즈의 어떤 단말을 통해서 쓰시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사양에 따라서 뭐 간략한 기능의 어플리케이션만 쓰시는 경우에는 D2V2, 조금 또 더 무거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는 D4V2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이제 GPU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MV6라고 하는 단말 형태를 통해서 이제 쓰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탑재되는 그 O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윈도우즈라든지 맥 OS라든지 또는 크롬 OS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접속을 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일 경우에도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나 맥 클라이언트 내지는 또 크롬북 클라이언트 또는 HTML, SS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래픽, GPU의 그래픽이 강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객을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서는 이제 그 MV6의 그 단말 형태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의 M60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는 엔비디아에서 갖고 오셔서 쓰시거나 아니면 뭐 애저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말고 요즘 또 이제 데이터를 되게 인텐시브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해석 프로그램 네네.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몇 달 걸리던 것이 짧아졌다는데 그래서 얼마 짧아진 겁니까? 몇 달 걸리던 것이? 이제 숙련도에 따라 약간은 다를 네.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애저 지금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윈도우즈 VM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때 뭐 윈도우즈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짧게는 뭐 한 1000개 VM 배포하는데 일주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좀 유연하게 좀. 근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작업하는 순서를 네. 뭐 지금 여기 굿모닝 IT 사모님께서 쭉 앞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부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구축하시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작업 순서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다 끝납니다. 네. 애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정이.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네. 그리고 호라이즌 클라우드의 라이선스, 그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설정해서 딱딱 하면 되는데 몇 개의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애저 포탈에 접속을 해서 버추얼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버추얼 네트워크 설정하고요. 내가 쓸 DNS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정도 설정하고 이제 점프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점프박스는 애저에서 처음에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쓰는 임시적인 VM입니다. 네. 점프박스를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이 점프박스는 내부의 VM들을 다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제 UAG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VM웨어에서 제공하는 SSL VPN 장비로서 이제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외부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지금 재택이나 이제 원격 접속 용도로 아주 좋겠죠. 아, 네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호라이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포탈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관리자가. 그래서 저희는 팟이라고 부르는데요. 팟을 생성을 하게 되면 호라이즌에서 그럼 뭐 코리아 리전에다가 팟을 생성했다. 그럼 이 팟에는 호라이즌 VDI가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애저에서 알게 됩니다. 네. 그게 결국은 호라이즌 클라우드하고 애저하고 연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 후에 VM 타입 아까 이현우 사모님께서 설명을 네네. 쭉 하셨는데 내가 이제 어떤 VM을 쓸 건지 뭐 우리 회사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미지를 수동으로 내가 생성을 해서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마켓플레이스에서. 그쵸.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 윈도우즈 10 뭐 1903 버전 그냥 갖다 쓸 거야. 갖다 찍어서 클릭하면 그게 바로 마스터 VM이 돼서 걔를 통해서 그냥 쫙 전사를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배포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플래시를 미디어 리다이렉트를 한다든지 프린터를 한다든지 스마트 카드 뭐 드라이브 매핑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정책으로 그 회사의 정책에 맞게 네네. 사용자에게 허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양방향으로 할 것이냐 단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들의 세부 설정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사용자에게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팅 자원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은 되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VDI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중앙에서 사용자가 붙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세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애저 팟에서의 유틸레이제이션 그래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데스크탑 세션별로 네네. 어플리케이션 세션별로 그런 가용성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클라우드로 쓴다는 것 자체는 한 군데다 놓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나 여러 리전들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글로벌하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뭐 한국 중부 지역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어. 이러한 알럿들이 다 자동으로 오는 기능들들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제공을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글로벌 풋프린트에서 오른쪽에 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헬스. 네네네. 헬스. 네. 헬스 체크 같은 걸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얘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IT에서 모든 모니터링 툴이 그렇듯이 네네.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진하게 팍 나오면 뭔가 경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방 같은 거는 아직 그거 아니고 그냥 일단 얼러트인 거 있죠 지금. 네, 기본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게 이제 얼럿 기능이고요. 예방까지 하려면 이제 VMware에서 따로 있는 V-Realize Operations라는 이러한 또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그게. 솔루션을 네. 이용하시면 미리 예측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관리인데요. 음. 이 클라우드는 시간별 혹은 분별 이제 과금 베이스잖아요. 네. 그럴 때면 이게 사용자들이 VDA를 처음에 쓰면은 안 끄고 가세요. 편하거든요. 네. 끌 필요가 없이 편하거든요. 오케이. 다른 데 옮겨서 접속해도 내가 편집하던 문서 그대로 다 옮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신다면 크게 고민이 안 되시겠죠. 근데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으면 사용하는 시간만큼이 다 돈입니다. 네. 그게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원 관리를 스케줄을 통해서 아침 9시로 딱 하면은 이제 좀 일찍 오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뭐 8시부터 6시까지는 자동으로 끄고 키게 한다든지 네네. 사용자가 물론 접속하면 킬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스케줄링 뿐만이 아니고 성능 위주로 한다든지 그러면 VM을 좀 더 많이 대기를 시켜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50명의 사용자가 붙었으면 75개까지 미리 준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원 비용 위주로 간다면 사용자가 붙어야지만 이걸 최소한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전원 관리 옵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원 트루 SOS라고 나왔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사내에서만 접속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일단 그 클라우드의 모든 장점을 다 살리지는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된다면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접속하는 단말의 문제라든지 싱글 사인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워크스페이스 원이 저희 VMware EUC 분야에서 같이 나와 있는 솔루션인데 단말기 관리라든지 단말기 정책 제어라든지 아니면 싱글 사인온을 제공한다든지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단말기에 대한 통일화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솔루션으로 같이 이건 뭐 요즘 제공하고 같이 이제 뭐 원격 근무가 많을 때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예를 들면 타 고객사 같은 데서 원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관리해야 될 외부 단말기가 맥 어드레스로 500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디바이스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맥 어드레스를 또 수동으로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런 솔루션에 들어가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런 거 우리 회사는 그러면 지금 온프레미스 잘 쓰고 있는데 네네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이따 해도 되나? 네. 지금 해야 되나? 뭐 시점은 뭐 이런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팁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TCO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온프라미스로 구축하느냐 클라우드로 구축하느냐 비용적인 이점은 없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자기 뭐 회사의 일부가 분사를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많은 인원수가 합병이 돼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 갑작스럽게 IT팀한테는 그분들에 대한 단말기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이걸 그 온프라미스로 구축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도입에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를 검토를 하시면 네. 예, 빨리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이제 온프라미스로는 그 순차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시 네. 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클라우드를 그렇게 어떤 합병이나 분사 이런 때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요새는 또 이제 협업 같은 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외부 그룹하고 협업.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가 계절적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름에만 좀 갑자기 단말을 여러 대 준비해서 네네. 비즈니스를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을하고 겨울에는 안 써도 된다. 여름에만 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없애버리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해놓으시면 예, 다른 계절에 그냥 놀고 있는 자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낭비를 없애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요즘같이 이제 재택근무가 필요로 해질 때 갑작스럽게 뭐 한 2,000명 정도를 빨리 단말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클라우드로 접속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떤 인더스트리들은 지금 거의 뭐 네네.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걸 만약 클라우드로 했었다면, 그죠? 그렇죠. 했었다면 조금 더 훨씬 더 예. 그나마 네, 빠르게 힘들고 대응이.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래도 비용 절감이 그쵸, 그쵸. 많이 됐겠죠. 네. 그리고 생산이 중단되는 상태까지는 좀 그렇죠. 들어갔을 수도 있죠. 네. 또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IT 관리자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 중소기업도 재택은 하셔야 되거든요. 준비를. 그러다 보니까 적은 IT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견적서를 한번 만들어 보니 한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월, 그 정도면은 이 VDI 솔루션을 구축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예, 그랬을 때는 초기 진입 비용이 안 드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네, 큰 네. 투자 없이 VDI 솔루션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 단말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중에 기저에는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안정성, 이건 좀 더 담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만 해도 클라우드 그냥 안정해 써도 될까 하면서, 네. 불안했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맘 놓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VDI를 구축을 하실 때 사용자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에서 AD라고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시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바로 그냥 쓰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온프라미스 내에 AD를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VPN을 통해서 AD라든지 또는 사내에 있는 DB라든지 접속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안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 이점이 네네네.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얘기한 거고요. 네. 네. 자, 실제 한번 지금 사례는 보니까 해외 사례 같은데 네. 이제 뭐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국내 사례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죠? 국내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네네. 이제 뭐 옵셜하게 저희가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오케이. 없어서 그냥 네네. 국내 뭐 금융사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아. 얘기 나왔지만 네. 전사적으로 다 망분리까지 적용을 해서 업무 VDI도 있고 인터넷 VDI도 있고 그걸 다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전까지 배포를 해서 네네. 해외 사용자들도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정유 업체네요. 네, 정유회사인데 이제 이거를 포함한 이유는요. 아까 여러 개의 사례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이건 이제 기업 분사가 된 사례입니다. 아. 스피노프가 되면서 갑자기 2,500명이 시스템을 분리해서 써야 되는 사례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긴 하지만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품명이 호라이즌 에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고요. 네네.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배포를 해서 직원이 이제 비즈니스 리소에 접속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되는 비즈니스 영속성을 가지고 가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그런 사례로 하나 가져오게 된 거고요. 네. 다음 사례는 이제 그 반대 사례입니다. 좀 전에 스피노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합병? 인수합병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지브라하고 이제 모토로라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제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시스템을 그렇죠. 썼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확장할 때 클라우드를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거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나와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VDI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회사 또 서로 이기종의 다른 어떤 인프라 갖고 있는 두 개 회사가 합칠 때는 VDI뿐만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로 가는 맞습니다. 게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잘 편한 것 같아요, 편합니다. 그죠?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부터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제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자 한 분씩 이름을 좀 기억해서 알겠죠? 이름을 한 분씩 기억해주고 이따가 맨 끝에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알겠죠? 네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지금 굿모닝 아이텍에 또 전문가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 좀 폰트 좀 키워드릴까요?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노안이 많아져 요새. 자, 제일 위에 이제 네네. 조형범님 질문. 저게 이제 제가 일단 질문 네.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형범님께서 온프리미스 대비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비 효과는 있겠으나 반면 내 데이터가 다른 곳에 보관 관리된다는 큰 위험도 있는데 네네. 클라우드에 대한 인증이나 접근 제어 외에 근본적인 데이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사실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네, 들어오는 네. 질문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 솔루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 클라우드에 대한 인증이나 접근 지역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그럼 데이터 보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보면은 모든 클라우드 업체에서 보안적인 부분에서 볼 때 정말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안 문제를 생각하고 그게 클라우드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공 따로 클라우드 업체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V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리전을 갖다가 사용을 한다면 아마 OS는 클라우드를 쓰지만 데이터나 레거시 시스템들은 그냥 사내 온프레미스에 놓고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 등등도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방해갖고 설문지는 아까 우리 뭐 오늘 이제 클라우드 VDI 이제 POC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POC 요청이라든지 뭐 데모나 상담 같은 것들은 근무인한테 무빙 클래스 그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박정원님 애저 사용 예정인데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최소 사용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VM웨어 홈페이지에서요. 그 검색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로 검색을 하시면 한글화된 설명서로 제한 Q&A부터 해서 리미테이션부터 해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성욱재님, VDI와 호라이즌 클라이언트를 예를 들어서 싱 클라이언트 같은 기간 데이터 전송이 혹시 필요하다면 VDI에 있는 자료를 싱 클라이언트 USB로 1인당 1기가 용량 다운로드가 필요하다면 데이터 전송에 대한 과금 역시 별도로 발생되는 건지요? 네, 발생됩니다. 네네. 그건 이제 애저의 정책상 인바운드 트래픽은 돈을 받지 않지만 아웃바운드는 다 과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견적서를 네. 작성을 할 때요. 네.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축하실 때는 견적서가 그냥 예상 가능한 모든 금액이 되죠. 근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 대비 전원 관리를 한 부분도 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안 쓸 네네. 때는 꺼놓자 이런 네네. 취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용량에 따른 견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견적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우리가 이 조건이라면 얼마를 쓰겠구나를 예측하는 거지 내가 사용한 거는 그거랑 똑같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사용량에 따른 과금이기 때문에 내가 적게 쓰면 적게 돈을 내고 네. 많이 쓰면 많이 낸다. 거기에 네트워크에 아까 말씀하신 아웃바운드 트래픽도 이제 예, 같은 관점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이제 클라우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아까 전원 관리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잘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많습니다. 그냥 막 쓰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그죠? 수돗물 트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금민님께서요. VM웨어나 타사의 애저를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굿모닝 아이텍의 애저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아, 저희의 기술력 예, 그다음에 그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예, 네. 이런 부분에서 굿모닝 아이텍의 애저가 예, 다른 파트너와 좀 네, 비교할 네.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정원님 질문. 네, 김정원님 질문.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허라이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드웨어 교체와 확장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때 기존 구입한 온프리미스 라이센스에 대한 이관이나 신규 구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기존에 아마 호라이즌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온프레미스에서 호라이즌에 이제 뭐 스탠다드라든지 어드밴스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으실 것이고 다 퍼페추얼 방식의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호라이즌 유니버셜 라이센스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호라이즌 유니버셜 라이센스로 아마 전환을 하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따로 이제 영업 대표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종호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온프리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이 유연성 같은 것들 다 지원이 되는 건지? 네네.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뭐 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 케이스에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좀 주신다든지 아니면 한글화되어 있는 자료가 저희 홈페이지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영배님은 이제 보안 관련돼 가지고 특히 계정 관련돼 가지고 호라이즌 클라우드 애저에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계정 관리를 잘 해가지고 프로젝트 관리와 정보 보안에 강화를 시키는지.
계정은 저희는 아까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액티브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온프레미스로 갖고 있는 거를 해서 동기화를 쓰겠느냐 아니면 애저에서 따로 관리를 하겠느냐 그거는 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간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활용하는 그 사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액티브 디렉토리의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사에서 그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또 보안을 철저하게 해주는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신다면 이제 염려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상훈님께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VM에서 사용자 정책을 그룹별로 구분해서도 관리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AD 그룹 정책 외에 호라이즌 클라우드에서 구분 관리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그룹은 AD의 그룹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영진님, 온프리미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호라이즌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VM웨어닷컴의 자료 중에 호라이즌 클라우드 위드 온프리미스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시트를 참고했고요.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IBM 클라우드는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IBM 제품이 지금 말씀드린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하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 호환하는 데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업자가 다를 뿐이지 예, 같은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호라이즌 클라우드 하이브리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하이브리드, 온프라미스로 운영하시는 거를 이제 일부는 네. 클라우드에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출장을 어디에 좀 장기 출장을 보내요, 직원을. 그런데 그 장기 출장 보내는 데에서 우리 회사로 접속을 하려면 VPN 접속해야 되고 하는데 그 VPN망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인터넷망 같은 네네.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아예 이렇게 애저 같은 리전이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VDI를 구축해 주시고 그쪽으로 붙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를 뭐야 클라우드 온 IBM하고 클라우드 온 애저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죠. 네. 네네. 그런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멀티 클라우드도 가능합니다. 네네네. 아까 관리 툴은 하나에서. 오케이. 예. 박정윤님, 온프리미스에서 VDI와 오픈텍스트사의 ETX, X윈도우 기반의 가상 솔루션입니다.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걸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VDI는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로 가능할 텐데 ETX도 애저에서 가능할까요? 만일 이 X윈도우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이 애저에서 불가능할 경우엔 VDI에서 ETX를 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바이저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어서 딜레이 발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질문 네네. 같은데 일단 생각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볼 때 X윈도우 기반 가상화 솔루션이 쟤도 이제 하이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제가 저 솔루션이 애저에서 구동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까 애저와 VM웨어의 관계를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네네네. 예, 그 양사가 굉장히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DI 솔루션만이 아니라 예, 그 VM을 vSphere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애저에서 가능해진다라고 양사에서 지금 계속 예상 그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예, 애저에서 VM웨어의 모든 제품을 쉽게 손쉽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올 것 같습니다. 네. 홍한표님, 관리 대상 클라우드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두 개의 망은 퍼블릭망과 폐쇄망, 나머지 하나는 호라이즌 클라우드 관리 콘솔 영역으로 해서 퍼블릭과 폐쇄망은 서로 통신이 불가능하게 하고 폐쇄망은 인터넷이 안 되며 호라이즌 클라우드 관리 콘솔이 있는 영역 역시 인터넷이 안 되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공공이나 금융 쪽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망분리 요건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국내 금융사 네. 말씀드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애저 클라우드 안에다가 하나는 폐쇄망으로 만들어서 구축을 했고요. 하나는 퍼블릭망을 만들고 그 두 개의 애저 클라우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아. 퍼블릭과 폐쇄망 사이에 망연계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서 다 망분리 요건을 갖춰서
애저 안에다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폐쇄망을 네, 할 수가 가능합니다. 있나요? 네. 오. 송낙사님, 허라이즌 클라우드 활용을 망분리 측면에서 내부 업무를 위한 VDI와 회사에서 외부 접속을 위한 VDI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업무 영역에 좀 더 적합할까요? 클라우드의 유연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외부 접속을 위한 VDI가 조금 더 유용할 거라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 회사의 비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내부 업무를 위한 VDI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철용님, PC 오버 IP를 사용하는 방식이 RDP나 VNC, 스파이스 대비 성능이나 보안적인 이점이 얼마나 있는지요? 뭐 초창기에는 RDP 대비 PCOIP 프로토콜이 훨씬 더 빨랐고요. 네. 요즘 이제 RDP의 기술이 조금 올라와서 그 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PCOIP가 더 빠른 걸로 나와 있고요. 예, 또 이제 VM웨어에서는 PCOIP가 아닌 또 다른 프로토콜을 제공을 블라스트 하고 있죠. 익스트림이요. 예. 아, 네. 김영규님께서는 이 허라이즌 클라우드를 이제 애저 이외에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랑도 연계가 가능할 건지.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네네. 네. 국내에서는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려면 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또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VM웨어의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 클라우드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VM웨어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아,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공 네, 클라우드 네. 사업자나 그 기관이? 네,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이종우님은 이제 애저와 GitHub 관리도 일원화가 가능한지. 그건 저희도 MS 네네. 확인해봐야 깃허브이 되는데. 요즘 이제 애저에서 그 MS에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예, 아마- 예,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VDI하고 관련 네네, 없는 그렇죠. 질문이시긴 하지만 네. 예, 애저에서 깃허브 아주 잘 쓰실 수 있고요. 예. 이상호님, 허라이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자 포털을 통해서 다수 사용자의 VDI에 대한 배포 삭제 등의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네, 그 기능을 하려고 관리자 포털이 네. 딱 있는 겁니다. 네. 네. 김성원님은 애저에 구축한다면 허라이즌의 라이센스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얼마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애저 쓰는 거, 네. 뭐 이렇게 허라이즌 쓰는 네. 거, 뭐 다 한꺼번에 내면 되는 거죠, 그냥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 되어 별도로 있습니다.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인프라에 대한 건 다 애저를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애저의 계산서에는 그 인프라에 사용되는 내역, 그게 네. 담겨서 이제 애저 오케이. 내지는 애저의 파트너한테 지불을 하시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VM웨어의 저 호라이즌 라이센스는 이제 별도로 아, 또 구매를 네네. 하시는데요. 저 호라이즌 라이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월 내지는 연 단위 이렇게 계약을 그럼 하실 수가 좀 있습니다. 하게 굿모닝 핫택에다가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쓰는 거예요? 네. 조영범님,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장점이라고 하면 비용 감소라든지 감소, 예. 관리 효율성 등이 언급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체감 정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도 VM 간 동일 버전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성능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호스팅된 데스크탑인 애플리케이션이 적합한 이유가 뭘까요? 예,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네, 와서는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나 5년 정도의 비용과 온프라미스 비용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VDI를 사용하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 같은 경우에 뭐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때 국내 접속이 좀 느리다든지 뭐 이럴 때 클라우드에 올려서 좀 빠르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클라우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이런 계절적인 비즈니스 이럴 때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서희님, 제조 서비스 분야 말고 혹시 개발업체에서도 VDI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예, 네. 많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개발업체 테스트 이럴 때는 제일 좋죠. 그쵸, 네. 그죠? 네. 신희철님, 윈도우 업데이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반 PC와 같이 PMS 설치하고 각 VDI마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VDI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풀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독립적인 VM을 배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전에 PC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새는 VDI 구축하실 때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요. 마스터 VM을 다 참조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마스터 VM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되는 네. 그러한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제이츠님, 기존의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구축하려면 마이그레이션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VDI 입장에서 본다면 사용자 데이터 이관이 가장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에 가신다면. 네. 네네. 최병우님은 호라이즌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구축하기 전에 뭐 고려할 사항이나 뭐 준비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일단 본인이 이제 그 질문자님께서 도입하시려고 하는 분야가 뭔지, 업계가 어떤 건지 해서 국내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때문에 보안에 좀 위반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법의 저촉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수연님, 혹시 애저가 아닌 AWS나 타 클라우드 사업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애저로 옮기려면 마이그레이션 비용과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네트워크 비용도 포함되고 있는 건지요? 저 부분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예,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간은 정해질 것 같고요. 네, 네트워크 비용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데, 만약에 네트워크적으로 안 하고, 예, 이거를 그냥 콜드 마이그레이션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저거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마이그레이션을 할지 아니면 그냥 아까 멀티클라우드 지원하니까 그걸 네. 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셔도 되고요. 네네네. 예. XHG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께서 애저 클라우드 심플은 무엇인가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심플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네. 애저상에서 VM웨어의 vSphere라든지 이런 아. 다양한 기술들을 서비스하는 하나의 또 사업자의 아, 브랜드인데요. 사업자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상의 VM웨어 솔루션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조만간 이제 런칭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심플하고 VM웨어하고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현재까지는 애저에서 VM웨어 솔루션을 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심플이 제공하는 예, VM웨어 솔루션을 이제 쓰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철용님, 애저에서 VM웨어의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크로스 플랫폼 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까요? 하이퍼바이저가 다를 텐데 백업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연동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저에서 VM웨어의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 하이퍼바이저부터 VM웨어 거를 vSphere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은 론칭이 안 됐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심플이 제공하는 방식의 VM웨어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론칭될 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vSphere부터 다 예, VM웨어 제품을 쓰실 수 있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자, 전영진님께서 VM웨어와 MS 애저의 관계가 VM웨어와 IBM의 클라우드 관계보다 더 가까우면 아마도 클라우드 사업자 관련 가격 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호라이즌 클라우드나 IBM 클라우드가 호라이즌 클라우드는 애저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 맞나요? 애저가 더 세지 않나요? 저거는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나중에 상담을 네, 저희는 IBM도 네네. 서포트할 수 있고 애저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영진님 속해있는 회사의 관점에서 그죠? 네. 가장 유리한 걸 택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에 나강희엄님, 애저를 사용한 용량만 비용 처리 말고 정액으로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MS 영업대표님과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질문하신 문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름. 네. 네, 한 분씩, 한 분씩. 정영진님. 네? 전영진님. 네. 네. 이사님은? 아까 저는 조형범님. 네. 자, 조형범,
전영진 요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이 그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신 분 중에 또 저희가 20분 추첨해서 저희가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고 또 거기 설문에 굿모닝 아이텍에 상담하는 데모나 상담하는 이제 무빙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실 분들한테는 또 소중한 선물이 저희가 준비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이사님. 네, 뭐 오늘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에 시간 내서 많은 분 참석하여 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클라우드로 가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상적이 아닌 또 이제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려를 해보시고 많은 연락 주시고 굿모닝 아이텍에서 또 좋은 POC 환경을 제공을 하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테스트 계정, 데모 계정 만드실 필요도 없이 네, 사용하실 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네네. 지금 이런 POC 환경을 네. 잘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네. 빠르다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지만 실제 그렇죠. 엔드 유저가 해보려고 할 때는 여기다 데모 신청하고 저기다 그렇죠. 데모 신청하고 그거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굿모닝 아이텍에서 그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요즘 참여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B2B든 B2C건 간에 다들 뭔가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체험을 해봐야죠. 하고, 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체크해보고 싶어 백문이 하시거든요. 불여일견입니다. 네네. 네. 단순 제안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네, 굿모닝 아이텍이 MS 애저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VM웨어의 오래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번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양쪽 솔루션을 다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점심 잘 드시고요. 저희 토크아이티 오늘 2시, 4시 방송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면 또 그때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